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외래어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외래어는 바로 이 나팔이라는 글자인데요. 해설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여유 있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나팔이라는 글자가 외래어였을까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셨던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나팔이라는 글자는 순수 우리 이 말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자를 넘어서 또 다른 외래어에서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겸사겸사 이 컨텐츠를 만들게 됐습니다. 나팔, 우리나라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자로 되어 있고요. 좀 복잡하죠. 무려 준특급에 해당하는 한자입니다. 그렇죠? 나팔라, 나팔팔. 이런 거는 나팔이라는 단어를 형성할 때 빼고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글자들은. 그래서 금속으로 만든 관악기의 하나고 군대에서 행군하거나 신호할 때 쓴다. 나발이라는 표현인데 이건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이 나팔꽃 모양으로 된 금관악기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팔이죠. 대표적으로 뭐 트럼펫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이 나팔이란 글자는 연면어, 연면사 등으로 표현을 하는데 서로 이렇게 이음절로 되어 있지만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이 단어는 항상 붙어 있어야 한 단어를 이룹니다.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이어져서 떨어지지 않는다 해서 연면어라고 얘기합니다. 나팔이란 글자 같은 경우는 어원이 라파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산스크리트어 일명 버머라고 얘기하죠. 산스크리트어는 이제 고대 인도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산스크리트어로 라파의 한자 음역어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먼저 건너갔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 속뜻사전에 보면 끝이 벌려진 모양으로 된 금관 악기다.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당연히 입으로 부는 거니까 입구자가 있고 여덟 팔자 이게 나누어진다는 뜻이죠. 뭐 비슷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생긴 게 나팔이니까. 그래도 엄밀히 말하자면 뜻보다는 그냥 음으로, 그렇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어로는 라바 이렇게 얘기하고 일본어로는 라빠 이렇게 얘기하고 우린 나팔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 산스크리트어의 발음을 따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팔 말고 나발이라는 글자도 있죠. 이 표현도 있는데 나발은 과연 뭐냐? 우리 사전에 찾아보면 이 나팔에서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발음이 좀 변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옛 관악기의 하나다. 노쇠, 구리죠. 로 긴 대롱같이 만드는데 위는 가늘고 끝은 퍼진 모양이다. 군중, 그러니까 군대 안에서 호령하거나 신호하는 데 썼다. 대략 이런 이미지입니다. 네, 이게 바로 나발입니다. 이것도 나팔이라고 봐도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군대에서 쓰이는 신호용으로 쓰이는 이 나팔을 나발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발에는 근데 이것 말고도 다른 뜻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친숙한 어떤 느낌이 있을 텐데요. 2번 짓거리거나 떠들어대는 입을 속되게 이르는 말. 좋은 말은 아니네요. 거기에서 파생되었을 확률이 큰데 3번 흔히 뭐뭐고 뭐뭐이고 나발이고 라는 구성으로 쓰여서 앞에 체언을 하찮은 것으로 낮추면서 뒤에 오는 서술어의 부정적 요소를 강하게 만드는 말. 공부고 나발이고 뭐죠? 논문이고 나발이고 뭐죠? 점심 식사 밤 그런 것들. 네. 어떻게 썼는지 갑자기 또 잘 모르겠네요. 좋은 말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써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상당히 도발적인 표현이죠. 근데 쓰는 걸 들어본 적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발을 얘기했는데 입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죠. 왜냐하면 입이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죠. 거기서 이제 소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성대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나팔과 비슷한 모양이고 소리도 이렇게 내기 때문에 더 그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발이란 말. 그래서 나팔에서 나발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속담에도 있죠. 원님 덕에 나팔 분다. 혹은 원님 덕에 나발 분다. 어떤 것이 맞느냐라고 질문을 국립국어원에 질문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국립국어원의 답은 둘 다 된다였습니다. 가능할 것 같다.
근데 뜻은 잘 모르겠어요. 이 원님 덕분에 뭔가 내가 도움을 받았다는 건데 이게 정말로 나팔을 불면서 막 기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뒤에 나올 병나발을 이야기해서 맛있는 음식과 술을 먹는다는 얘기인지 뭐 그것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나발이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병나발, 나발을 부는 것처럼 병을 거꾸로 입에 대고 그렇죠? 보통 그렇게 마시진 않죠. 많이는 안 마십니다. 그 속의 액체를 병째로 들이켜는 일, 병나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병나팔이라고 그때도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팔을 부는 거와 비슷하죠. 네. 사실 이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본어 표현에서 왔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병나발이라는 거는 물론 병을 쓰진 않지만 그건 또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렇죠? 나팔을 부는 것처럼 이게 병이 이렇게 있으면 잘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입을 이렇게 대고 사람이 마시는 거죠. 꿀꺽꿀꺽 이렇게 마시는 거기 때문에 뭐 아주 예의가 있는 표현 어떤 행동은 아니지만 병나발이라는 것은 나팔에서 왔다. 실제로 나발이라는 표현도 예전에 우리가 썼다.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병나발, 병나발까지 왔네요. 그래서 나팔이라는 표현을 한중일 삼국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자는 한중일 삼국이 똑같습니다. 대신 발음은 조금 다르죠. 라바. 그것도 산스크리트어 라파랑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아니면 루어하오. 이거는 이제 뿔필이나 뿔나팔 같은 거예요. 이게 소라 같은 걸 말하니까 뭐 이렇게 실제로 예전에 소의 뿔 같은 거를 쓴 것 같죠? 근데 그게 이제 소라랑 비슷하게 생겼죠. 뭔가 고둥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을 로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어에서는 뭘 쓰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자를 거의 쓰지 않고 상용하지 아니기 때문에 히라가나로 라빠 이렇게 라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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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 라빠. 음역어에서 왔다는 게 거의 확실하죠. 네. 영어로 보면 트럼펫. 네. 그다음에 horn. 이것도 뿔이죠. 아니면 bugle. 군대에서는 이렇게 뭐 부부하는 게 소리를 bugle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소의 뿔이나 이렇게 뿔피리 같은 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는 이제 금속으로도 만들었겠죠. 나무나. 자, 그래서 나팔이라는 표현은 한중일 삼국이 다 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제가 좀 아까 병나발 설명했을 때 일본어에서 온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라빠노미. 노미라는 거는 뭐 마심 이런 뜻입니다. 뭐 액체를 마시다 이런 뜻인데 라빠노미, 나팔 마심. 우리의 병나발과 참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병을 이제 거꾸로 통째로 입에 대고 마시는 거, 병 주둥이를. 그래서 이게 혹시 우리 병나발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알 수 없죠. 오히려 병나발에서 이쪽으로 갔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 좀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인가는 상당히 고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서로 관련이 아주 크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라빠노미, 나팔을 이렇게 불듯이 마시는 것, 우리 병나발 뭔가 서로 매우 잘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나팔에 대한 설명은 그래서 거의 여기서 마치는 거고요. 이 해설본이기 때문에 뒤에 설명을 좀 더 붙여보겠습니다. 연면어, 연면사라고도 합니다. 또 연면자라고도 얘기하고요. 뭐 그렇습니다만 이어져서 끊임이 없는 거. 이 손면자도 사실은 이렇게 옛날 명주시를 이렇게 꼬았죠.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뭐 면면이 뭐 이어진다 할 때 면으로 쓰이기 때문에 얘는 끊어지지 않는다, 끊임없다, 뭐 이런 단절이 없다 이런 표현이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면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국어에서는 정식으로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레면스라고 해서 연면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이걸 자세히 다 설명드리기는 좀 힘들고 나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불케 하다의 방불이 있고 영리하다, 똑똑하다 영리가 있고요. 요조 숙녀할 때 요조 아주 오래된 역사가 오래된 단어죠. 그 다음에 배회 있고요. 앵무새 할 때 앵무 있고 그 보석 중에 만호라고 있습니다. 만호에 만호마, 만호노 이런 거 있고요. 봉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찰란 있고 호도,
진실을 호도하다 할 때 호도 있고요. 낙타, 우리 그 사막에 보통 있는 동물 있죠. camel이라고 하는 낙타가 있고, 그다음에 팽배라는 것도 이때 아니면 잘 안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음절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위라고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낱말을 연면어, 연면사, 연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 설명을 드릴 것은 이 나팔관이라는, 우리 나팔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나팔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자주 쓰이는 단어 혹은 가끔 듣는 단어 중에 나팔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보니까 나팔관이라고 한자로 그대로 쓰고요. 중국에서는 그렇게 쓰진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수란관이라고 해서 뭔가 그 난자를 받아들이는 아니면 뭐 보내는 걸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수란관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고 나팔이라는 표현은 아예 없었습니다. 일본어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팔이라는 표현을 한자로 잘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발음만 나타낸 히라가나의 라빠, 그다음에 관은 그대로 써서 칸, 라빠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나팔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중국에서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나팔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왔나 봤더니 영어에도 없어요. 나팔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프랑스어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있었습니다. 나팔관. 그래서 어디가 나팔관이냐면 바로 저도 뭐 의학적인 지식은 거의 없습니다만 이 부분을 나팔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조금 좁아지다가 나중에 이렇게 커지는 이런 부분이 있죠. 이렇게 이 부분이 나팔처럼 좀 휘어지긴 했지만 생겼다는 거죠. 네. 그래서 프랑스어를 보니까 발음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trompe de fallope, 뭐 fallope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trompe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trumpet, 나팔의 뜻이에요. 보통 trumpet이라고 얘기하죠. 영어로는. 그래서 fallope의 trumpet이라고 얘기하는데 나팔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fallope이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전을 찾아봐도 없고 다 없었는데 영어에도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fallopian tube. 이 튜브는 이제 관이기 때문에 fallopian이 그러면 나팔이냐? 말이 안 되는 게 나팔의 나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fallopian은 나팔이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IAN이니까 무언가 이거의 형용사형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 위키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fallopian tubes are named after. 그러니까 이 이름을 따왔다. 16세기의 이탈리아의 해부학자인 가브리엘레 모르겠어요. fallopia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fallopia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뭘 한 사람이냐? 처음으로 이 관, 특히 이 나팔관의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한 그런 해부학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레는 빼고 fallopia만 남아서 fallopia의 관이라고 얘기하는 게 영어식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식 표현은 fallopia의 그 다음에 나팔이라는 것만 남았는데 우리든 일본이든 나팔과 관을 하나씩 가져와서 나팔관이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거죠. 이 부분 상당히 전 개인적으로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설분이기 때문에 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좀 자세하게 제가 조사한 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팔관. 그렇죠? 여기가 난소고요. 어버레이라고부터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보통 한 달에 하나씩 난소할 때 소는 요소할 때 소가 아니죠. 이 새집 둥지 소자입니다. 그렇죠? 알이 어떤 생기는 장소 여러 가지 알이 생겼다가 그 중에 경쟁력이 있는 하나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하나만 생겨서 얘가 이렇게 배출을 하죠. 그게 배란이고요. 중간에 정자가 있으면 여기에서 수정을 하죠. 중간에.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수정된 수정란은 이 자궁의 벽에 착상을 나중에 하면 임신이 되고 아이가 생기는 거죠. 그게 없으면 난자가 혼자 외롭게 가서 여기서 이제 배출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걸 이제 생리월경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난자가 왼쪽에 생기느냐 오른쪽에 생기느냐는 무작위라는 설명도 있고 어느 또 설명을 보면 매달
번갈아 가면서 이번에는 이쪽에서 난자가 생성됐다면 다음 달은 이쪽에 생기고 뭐 이런 설명은 또 있었습니다만 저도 자세한 거는 모르는지라 제가 좀 알아본 정도만 설명을 이렇게 드려보았습니다. 그래서 나팔부터 시작해서 그죠? 나발해서 나팔관까지 이렇게 설명 여러 가지 드렸네요. 연면사도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의 외래어 10번째 시간은 이 나팔이라는 단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저처럼 예전에 저처럼 이게 순수 우리말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혹은 아니면 그냥 중국어나 한자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는 조금 의외의 어원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활용하는 어떤 그 폭도 좀 넓었다. 라는 느낌을 받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나팔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이 설명에 대해서 간략한 어떤 버전이 필요하신 분은 이번 외래어 10번째의 경우에는 간략본도 함께 제가 만들어서 공유할 예정에 있으니까요. 간략본 영상은 거의 3분 정도 전후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간략본 영상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외래어 10번째 나팔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